물고기를 불러내고 호랑이를 물리친 서경덕. 중정때의 학자 서경덕은 따를 자가 없을 만큼 학문이 깊기로 유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서경덕은 공부에만 힘을 쏟았어요. 그러니 학문이 날로 깊어지는 건 당연했지요. 서경덕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사 시험을 보아 합격했어요. 하지만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과거 시험은 보지 않았어요. 벼슬 따위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서경덕은 오직 학문과 벗하며 살았지요. 서경덕은 화담이라는 연못가에 정자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학문에만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서화담이라고 불렀지요. 서경덕이 공부하는 방법은 아주 특이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경덕은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기 위해 하늘천자를 써서 벽에 붙여놓고 며칠 동안 그것만 들여다보며 연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치를 깨달은 다음에는 또 다른 글자를 붙여놓고 공부했지요. 이런 방법으로 몇 년 동안 공부하자 서경덕은 사물의 이치를 환히 깨뚫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책을 읽으며 자기가 연구한 것과 책의 내용을 비교해 보았지요. 누군가 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냐고 묻자 서경덕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는 스승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이 내 말대로 하면 힘이 반밖에 안 들 거야. 서경덕이 이렇듯 권력이나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하니 집안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루는 제자 한 사람이 서경덕을 찾아왔어요. 서경덕은 젊은 제자와 정자에 마주 앉아 한낮을 동안 토론했는데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경덕은 쌀이 떨어져서 이틀이나 굶었다는 거예요. 제자는 서경덕의 놀라운 정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지요. 그런데 서경덕은 학문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인과 같은 신통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종이에 몇 자 적어서 연못에 던지면 연못에서 흰 물고기 한 쌍이 바위 위로 뛰어 올라오곤 했어요. 서경덕은 물고기를 들여다보면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했지요. 또 서경덕은 겨울에도 화로 없이 지냈고 여름에는 부채질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밤에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이것이 모두 그의 신통력 때문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서경덕이 제자들에게 주역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난데없이 험악하게 생긴 늙은 중이 다가와 뜰 아래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서경덕이 대뜸 호통을 쳤지요. 여기는 왜 왔느냐? 늙은 중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볼일을 보러 가던 길에 선생님 댁 앞을 지나게 되어 잠시 뵈려고 왔습니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서경덕과 늙은 중은 이렇게 이상한 말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더니 늙은 중이 인사를 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늙은 중이 사라진 후 서경덕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까 왔던 중은 산에 사는 호랑이니라. 오늘 저녁 이웃 동네에 혼이 나는 처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처녀가 저 호랑이에게 물려가게 생겼구나.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니냐. 깜짝 놀란 제자들이 서경덕에게 애원했어요. 선생님께서 그처럼 앞일을
환히 아신다면 그 가여운 처녀를 구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태수가 다스리는 곳의 호랑이가 다른 마을로 이사갔다는 옛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디 그 처녀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한참 생각에 잠겼던 서경덕이 말했어요. 좋다. 그렇다면 누가 가서 내 말대로 하고 오겠느냐. 제자 하나가 선뜻 나서며 말했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서경덕은 제자에게 연화경이란 책을 주면서 말했어요. 그 집에 가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처녀를 방에 가둔 다음 자물쇠를 단단히 잠궈라. 또 힘센 사람 5-6명이 방 안에 들어가 처녀를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너는 대청에 상을 놓고 촛불을 켜고 앉아서 이 연화경을 읽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읽어야 하며 절대로 틀리게 읽어서는 안 된다. 내 말대로 하면 처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서경덕의 명령을 받은 제자는 이웃 마을에 있는 처녀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리어리한 귀하 집안에서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서경덕의 제자가 주인을 찾자 몸집이 좋은 노인이 나와서 물었어요. 내가 주인인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저는 끼니나 때우려고 온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집안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온 사람이니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기분 나빠하며 그냥 들어가려 했어요. 혼인 잔치 준비로 바빠 처음 보는 젊은이가 하는 엉뚱한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결코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대로 해 주십시오. 결과를 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서경덕의 제자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제야 주인도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주인은 하인을 불러 제자가 하라는 대로 따르도록 일렀어요. 제자는 대청에 상을 펴고 앉아 연화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혼인할 처녀는 방 안에 가두고 힘센 하녀들이 지키게 했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대낮처럼 촛불을 환히 밝힌 집 안에는 개미 한 발이 얼씬하지 않았지요. 다만 제자가 책을 읽는 소리만 낭낭하게 울려 퍼졌어요. 한밤중이 되자 쿵 하고 대들보가 흔들릴 만큼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마가 하얀 호랑이 한 마리가 떨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호랑이가 처녀의 방 쪽으로 사납게 다가왔어요. 제자는 꿈쩍하지 않고 소리 높여 책을 읽었지요. 갑자기 호랑이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처녀의 방문을 긁어댔어요.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처녀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밖에 나가게 해줘. 오줌을 놓아야겠어. 하녀들은 있는 힘을 다해 처녀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요. 제자는 혼이 나갈 만큼 겁이 났어요. 바로 옆에 어르렁거리는 호랑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책을 읽어댔지요. 호랑이는 무섭게 울부짖으며 2번이나 더 방문으로 뛰어올랐어요. 그때마다 처녀는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쳤지요. 마침내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계속 처녀의 방문을 노려보던 호랑이가 펄쩍 뛰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몸부림치던 처녀가 까무라쳤어요. 그제야 제자는 책 읽는 것을 멈췄지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부끄럽소이다.
주인은 감사의 뜻으로 전량을 내놓았지만 제자는 사양하고 돌아왔어요.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서경덕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나서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도 읽었는데도 3군데나 틀리게 읽었더구나.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틀리게 읽은 적이 없습니다. 틀린 기억이 없는 제자가 이렇게 우겼어요. 그러자 서경덕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호랑이가 3번이나 날뛰지 않았더냐. 선생님께서 그걸 어찌하십니까?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조금 전에 그 늙은 중이 나를 찾아왔다.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구나. 그가 젊은이가 책을 3군데나 틀리게 읽었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잡아먹고 싶어서 날뛰었습니다. 라고 했다. 움찔한 제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과연 3군데를 틀리게 읽은 게 기억났어요. 이처럼 서경덕의 신통력은 참으로 대단했답니다.